고요함이 감도는 12월의 대지, 겨울잠에 든 듯 보이는 텃밭은 사실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준비하는 활기찬 공간입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려 이듬해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작물들. 오늘은 12월 겨울 텃밭이 선사하는 특별한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작은 씨앗 하나가 가진 위대한 생명력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12월의 텃밭은 언뜻 보기에 휴면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혹한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강인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텃밭 작물들은 따뜻한 기온에서 활발히 성장하지만 12월에는 낮은 기온 덕분에 병충해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느리게 자라는 만큼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 작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겨울의 풍경 속에서 텃밭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명의 드라마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겨울 텃밭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12월에도 충분히 보람있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텃밭 가꾸기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텃밭은 특별한 인내심과 지혜를 요구하지만 그만큼 값진 보상과 함께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2월의 낮은 기온은 대부분의 작물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지만 특정 작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률이 극히 낮아져 작물 본연의 맛과 향을 더욱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천히 자라는 과정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영양분을 더욱 응축하여 여타 계절의 작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맛과 식감을 자랑하게 됩니다. 겨울철 텃밭 관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씨앗을 심고 기본적인 보온 작업만 해주면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는 강인한 작물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상대적으로 큰 추위가 오기 전이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겨울 텃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 텃밭 가꾸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따릅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씨앗의 발화가 더디고 작물의 재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겨울철 특유의 장점들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상상 이상의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월에 우리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다양한 작물들이 혹한 속에서도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자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물군은 바로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봄동, 상추, 갓, 쑥갓, 돌산갓, 케일, 근대, 청경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들 잎채소는 겨울철에도 비교적 강하게 버티며 성장합니다. 특히 잎채소는 정해진 수확 시기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촘촘히 파종한 후 필요할 때마다 자란 잎을 솎아내듯 수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텃밭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선한 채소를 꾸준히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뿌리 채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12월에 심어 월동시키는 대표적인 작물들입니다. 이들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며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이듬해 봄부터 왕성하게 자라 풍성한 수확을 약속합니다. 특히 양파 모종을 심을 때는 충분히 물을 주고 심어 겨울 동안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작물로 부추와 미나리를 소개합니다. 부추는 12월에 종근을 심어 놓으면 겨울 동안 땅속에서 활착하여 이듬해 봄부터 신선한 부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 역시 추위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겨울 텃밭에 적합한 작물입니다. 이처럼 12월에도 텃밭을 비워두지 않고 다양한 작물들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텃밭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겨울철 식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작물 선택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씨앗 대신 모종을 심는 것이 유리한 작물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씨앗의 발화가 어렵거나 매우 더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모종을 심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경채와 봄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겨울 청경채는 재배 기간이 길어 34개월 뒤에야 수확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한 맛을 자랑합니다. 봄동 역시 3월쯤에 수확할 수 있어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신선한 봄의 맛을
미리 준비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모종을 활용하면 12월의 낮은 기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12월 텃밭 가꾸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보온입니다. 겨울철 작물들은 추위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영하의 기온과 서리, 냉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직포나 비닐은 텃밭 작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밭 위에 비닐을 씌우면 비닐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23배 이상 높아지는 온실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작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이는 비닐하우스를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텃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보온 작업을 통해 작물들은 겨울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고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종에 대한 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2월의 추운 날씨에는 씨앗의 발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씨앗으로 심는 작물보다는 종근이나 모종을 심는 것이 성공적인 겨울 텃밭 가꾸기의 핵심입니다. 이미 싹을 틔운 모종은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초기 성장에 큰 이점을 가집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온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작물들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옷걸음과 잡초 관리입니다. 겨울철에도 밭에 잡초가 보인다면 옷걸음을 줄 때 호미로 살살 긁어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축축한 밭에서 잡초를 무리하게 뽑으면 작물의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잡초의 윗부분만 잘라내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잡초가 작물의 영양분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섬세한 관리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김장 후 텃밭 활용입니다. 김장 배추나 물을 수확한 자리를 그냥 비워두기보다 추위에 강한 작물을 심어 텃밭을 계속해서 경작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김장 후 남은 공간에 시금치나 상추, 모종을 심어 겨울 내내 신선한 잎채소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텃밭을 쉬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연중 내내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주기에 대한 팁입니다. 특히 양파 모종을 심을 때는 충분히 물을 주고 심어 겨울 동안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이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물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물이 오히려 작물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이나 모종 심기 시점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작물이 월동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12월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작물을 심는 것을 넘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섬세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비록 낮은 기온과 짧은 일조량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보온, 적절한 작물 선택, 그리고 섬세한 관리를 통해 우리는 겨울에도 텃밭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신선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월의 텃밭은 추위에 움츠러든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잠 속에서 다음 계절의 풍요를 준비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씨앗과 모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월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자연의 리듬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계절에 펼쳐질 텃밭의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우리는 12월의 텃밭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겨울 텃밭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느림의 미학에 있습니다. 급하게 자라나는 작물들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섬세한 변화들을 겨울에는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잎 한 잎 천천히 펼쳐지는 잎채소의 생장 과정, 땅 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뿌리채소의 인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끈질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느린 성장은 작물에게 더욱 깊은 풍미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겨울 시금치는 일반적으로 여름 시금치보다 단맛이 강하고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추운 환경에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 함량을 높이는 생리적 작용 때문인데 바로 이러한 자연의 섭리가 우리가 겨울 텃밭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즉 혹독한 환경은 작물에게 위기가 아닌 더욱 깊은 맛과 영양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12월의 텃밭은 우리에게 단순한 식량 공급원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생명순환과 식물의 강인함을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어른들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명상의 공간이 됩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작은 싹이 트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을 선사합니다. 이는 특히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흙냄새를 맡고 푸른 잎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12월 텃밭 가꾸기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직접 키운 작물을 수확하여 식탁에 올리는 것은 먹거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개인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텃밭에서 얻은 부산물, 예를 들어 작물의 잔여물이나 잡초 등을 퇴비로 활용한다면 이는 다시 텃밭의 영양분으로 순환되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농법은 흙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월의 텃밭은 이처럼 단순히 채소를 얻는 공간을 넘어 생태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작은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텃밭 관리에 있어 보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직포나 비닐은 서리와 냉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덮는 것을 넘어 어떻게 덮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물 위에 바로 덮는 것보다는 작은 지지대를 세워 공간을 확보한 후 비닐을 덮는 방식은 작물이 비닐에 직접 닿아 냉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공기층을 형성하여 보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터널 또는 소형 터널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투명한 비닐과 함께 검은색 비닐이나 부직포를 겹쳐 사용하면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하여 지온을 높이고 밤에는 열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닐의 가장자리는 흙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낮 시간에는 잠시 비닐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습기 조절과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재배하는 경우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져 작물이 웃자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일몰 전에 비닐을 덮고 일출 후에 비닐을 걷어주는 일련의 과정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보온 관리는 작물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종 시점과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또한 겨울 텃밭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12월 중순까지가 파종에 적합한 시기라고 하였으나 이는 지역별 기후와 그 해의 겨울 날씨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부 지역은 중순 이후까지도 파종이 가능하지만 중부나 북부 지역은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평소보다 깊게 심어 땅속의 지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화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종 후에는 충분한 보습이 이루어지도록 물을 준 다음 앞서 언급한 보온 덮개를 씌워주어야 합니다. 모종을 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충분히 활착할 수 있도록 심기 전에 물에 담가 뿌리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을 심은 후에는 흙을 단단히 눌러주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역시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씨앗 파종을 고집한다면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불려 발화율을 높이는 최하 과정을 거치거나 따뜻한 실내에서 미리 싹을 틔워 모종 형태로 만들어 옮겨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12월의 낮은 기온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작물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의 경우 씨앗을 24시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린 후 파종하면 발화 시간을 단축하고 발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옷거름과 잡초 관리는 텃밭의 영양 균형과 작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겨울철에는 작물의 생장이 느려지므로 옷거름의 양과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비료는 오히려 작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옷거름은 작물의 생장이 멈추지 않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량으로 주는 것이 적당하며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땅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액비 형태로 물에 희석하여 주는 것도 뿌리에 직접적인 영양 공급을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잡초는 겨울철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씨앗 형태로 존재하거나 일부 강인한 잡초들은 낮은 기온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납니다. 이들은 작물과 양분 경쟁을 하므로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땅이 축축하거나 얼어붙은 상태에서 잡초를 무리하게 뽑으면 작물의 뿌리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이나 작은 가위를 이용해 잡초의 지상부만 잘라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잡초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작물의 양분을 빼앗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흙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토양의 통기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잡초 제거와 함께 흙을 가볍게 긁어주는 작업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이는 뿌리의 호흡을 돕고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여 흙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김장 후 텃밭 활용은 텃밭의 연중 생산성을 높이는 매우 현명한 전략입니다. 김장 배추나 물을 수확한 후 텅 비게 되는 밭은 아쉬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됩니다. 김장 채소를 수확한 자리는 이미 비료와 퇴비로 영양분이 풍부해져 있어 별도의 토양 준비 없이도 작물을 심기에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 시금치, 봄동, 상추, 갓 등 추위에 강한 잎채소, 모종을 심으면 겨울 동안에도 신선한 채소를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김장이 끝난 후 곧바로 잎채소 모종을 심고 보온 조치를 취하면 1월 말부터 2월까지도 신선한 채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식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텃밭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어 월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장 작물들이 사용했던 영양분을 이어받아 더욱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텃밭을 쉬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작하는 것은 땅의 지력을 유지하고 토양 미생물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흙을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텃밭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주기는 겨울철 텃밭에서 가장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양파 모종을 심을 때 충분히 물을 주고 심어 겨울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땅이 얼어붙는 동절기에는 물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작물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물은 뿌리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습기는 곰팡이병이나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이나 모종 심기 시점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작물이 월동에 필요한 수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가뭄이 심하거나 너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따뜻한 낮 시간에 소량의 물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뿌리 주변만 살짝 적셔주는 정도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줄 때는 차가운 수돗물보다는 실온에 두어 온도를 맞춰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작물에 스트레스를 덜 줍니다. 비닐 터널이나 보온 덮개로 보호받는 작물들도 내부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생장이 멈추고 너무 습하면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의 물 관리는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작물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섬세한 배려가 요구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2월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행위를 넘어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섬세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비록 낮은 기온과 짧은 일조량이라는 제약이 따르지만 보온 기술의 활용, 적절한 작물 선택,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우리는 겨울에도 텃밭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신선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월의 텃밭은 추위에 움츠러든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잠 속에서 다음 계절의 풍요를 준비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씨앗과 모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월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자연의 리듬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계절에 펼쳐질 텃밭의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우리는 12월의 텃밭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 텃밭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언젠가 싹을 틔울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 또한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텃밭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12월의 텃밭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입니다. 이 겨울, 여러분의 텃밭에도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